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일 네, 평가사님고요. 네, 그 합격 축하드리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좀 어떻게 하셨는지 네, 몇 가지 여쭤보려고 네.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상일이라고 하고요. 27살이고,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신림동으로 이사 와서 공부를 쭉 했고, 네,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음, 그래서 2년 차에 합격을 운 좋게 해서, 음,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수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2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넘어서. 네. 그 감정평가사 수험 준비 시작한 계기가 뭐 따로 있나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네. 저 약간 남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전문직에 대한 로망 같은 거. 네. 그래서 막 이것저것 8대 전문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찾아보다가 뭐 네. 이건 학벌 때문에 안 되고 막 하다가 음, 되게 멋있잖아요. 뭔가 부동산 뭐 경제적 가치를 음, 판정하면 뭐 이래서 이거 좋다 하고 음, 막 서칭을 막 해보니까 뭐 음, 돈도 잘 번다더라. 음, 뭐 1차가 쉽더라. 음, 1차에도 경제가 있고 전공이 경제학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여기 하고 나서 상담 받고 네, 원장님이 무조건 할 수 있다 가지고 네,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 바로 결제하고 어, 이제 준비를 했죠. 어, 뭐 주위에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저는 이런 없었는데,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거의 네, 대부분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처음에 그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학원은 네,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서칭을 좀 하다가 네, 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둘 다 막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이렇게 하니까 네, 네, 그러다가 제가 네, 이제 12월의 영광이랑 카페 있잖아요. 거기다 음,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되냐 글을 올렸더니 음, 어떤 현직 평가사님께서 네, 자기가 네, 도와주겠다. 네. 전화를 달라. 그래요? 네. 하셔가지고 네, 전화를 드렸더니 네, 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집이 인천이면 여기 네, 와서 살아야 될 텐데 네. 그러면은 학교수가 좋지 않겠냐. 오.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분은 하우패스 예, 예, 출신인가요? 예. 예. 그죠? 예. 그, 뭐, 다른 학원에 대한 이런 것들, 뭐, 다른 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 그러면? 좋다고 하니까 평가사님이 딱 여기가 좋아요 하니까 음, 알겠습니다 하고 온 거죠. 오. 그러면 이제 1차랑 2차를 전부 다 실강만 수강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1차는 음, 제가 집에서 공부를 했었고 네. 1차 시험 직전에 이사를 왔었고요. 그래서 아, 온라인으로 하고 네. 2차는 이제 다 실강으로만 했습니다. 2차 다 실강으로만. 네. 그러면 1차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인 거네요? 네네. 그때 그죠? 왜냐면 제가 네. 학교를 병행하면서 네. 했었어가지고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1차만 딱 수강한 게 어느 정도 기간이 돼요? 한 6개월 정도 6개월? 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1차 보면은 그 네. 과목별로 거의 대부분 똑같잖아요. 네네네. 커리큘럼이. 네. 뭐 기본 강의하고, 네. 문제풀이하고, 핵심 요약, 그 네. 다음에 뭐 최종 마무리, 그 네. 다음에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보고. 네. 그러면 5과목을 그 강의를 다 들으셨어요? 네, 거의 다 들었죠. 전부 다? 왜냐면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어. 그렇게 했고 근데 경제는 이제 제가 전공이라서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응, 응, 응. 그거는 이제 기본 강의를 2배속으로 듣고 네. 나머지는 다 안 들었어요. 그리고 최종 어, 마무리만 어, 한번 보고 어. 이런 식으로 했고 나머지 음, 과목들은 다 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게 계속 쭉 처음부터 듣는 게 조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어, 기본 이론은 무조건 다 음, 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 문제풀이는 음, 선택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음, 부족하다 싶으면 듣는 게 음, 맞고 음,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 문제 풀겠다 음, 싶으면 그래도 되는 것 같고요. 음. 네. 그게 문제풀이 강의 들을 시점에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쵸, 그죠? 그쵸, 그쵸. 기본 강의 듣고 바로 네. 문제풀이로 넘어오는데,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일반적으로 전부 다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해놓지 않으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는 가서 다시 문제에 맞춘 기본 강의를 듣는 것과 네, 비슷한 효과가 맞아요. 나오는 네, 거죠. 네, 그쵸, 그죠?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왜 네, 여쭤보냐면, 뭐, 다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그럴 계제가 아니라, 네, 회계하고 경제, 이제 경제는 네, 네, 네. 전공자였으니까. 근데 회계하고 경제는 확실히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네, 과목이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걔네들은 문제풀이를 꼭 빠짐없이 네,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거의는 아니고, 꼭 다른 과목들은 문제풀이를 바로 안 들으시고, 네, 아니면 아예 네, 건너뛰는가 시간이 네, 네, 없으면, 네. 나중에 이제 또 수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6개월 1차를 준비하는 게, 네,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 시작하실 분들 대상으로 이제 좀 본인이 생각을 하기에 네.
처음 진입한 사람이 6개월 정도 거의 1차만 준비를 하는 게 네. 이렇게 짧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덜 준비했어도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과투자를 하지 않았나, 제가 시간을. 그, 시간적인 측면만 네, 네. 보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트렌드를 보면 1차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 정도는 그래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럼 6개월 1차 준비하는 기간 동안 2차 강의는 안 들었어요, 아예? 그 기초 강의였나? 그게 있었는데 맞아요. 실무만 들었어요. 아, 거의 안 들은 네. 거구나. 근데 이제 입문책의 그 앞에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어떻게, 평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조금 깔짝깔짝 하다가 네.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1차만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뭐라 그럴까, 이게 전통적으로 준비를 하신 거네, 그죠? 그죠. 옛날 1차 하고, 스타일로. 네. 굉장히 전통적으로, 그죠? 네.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약간 느낌으로 1차 하고 끝나면 이제 2차 바로 네. 넘어오고. 그럼 2차는 전반적인 수험 기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 한 13개월? 14개월? 그 정도 됐던 그죠? 것 같아요. 네. 13개월 동안 2차만 준비를 해서 2년 차로 붙는 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땠어요? 엄청 부족했어요. 엄청 매일매일 부족했다. 스케줄에 치이면서 하루하루 쫓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네. 다시 준비를 한다면,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시 준비를 한다면 2차 선행학습을 좀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조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네, 무조건. 최소한 입문 문제집 한 3-4번은 풀고 실무를? 네, 실무를 그렇게 하고 들어가라고 할 것 같아요. 이론하고 법규는요? 이론하고 법규는 약간 용어에 친숙해지는 정도? 그쵸. 아예 이런 거 아예 전무하니까 이쪽 경험이 그죠. 그 정도? 맞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실무를 입문 문제집 풀 때까지 기본 강의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론하고 법규를 선행학습해가지고 그냥 기본 강의 복습은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차를 합격하고 다시 쿼리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 기본 강의 다시 수강하실 거예요? 2차? 그래야죠. 그래야 돼요? 들어야죠. 네. 무조건? 왜냐면 그때 처음 듣는 거랑 두 번째 듣는 거랑 완전 다른 느낌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학원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 강의를 2번 들어라라는 얘기 자체를 하기가 조금 꺼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강의는 이제 소모품 같은 거여서 반복이 되면 좋아지는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필요하면 들으면 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은 한 번 들었는데 왜 또 들어야 되냐 막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여쭤본 거고 그럼 2차 관련해서 실무 공부 뭐 좀 어떻게 했는지 좀 중요한 점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런 거는 사실 강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라. 네. 이건 당연하게 하는 것 같고요.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수험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은 한정적이잖아요. 특히 실무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건 그냥 목차밖에 없는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새로운 문제 적용을 해서 내 걸로 풀어낼 거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실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100분 안에 이하 여백을 쓰는 연습을 거의 마지막에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다 해결하는? 그냥 어떻게 그냥 지원해서라도 다 써서 풀어내는 게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해결하는 것 그리고 100분 안에 풀어내는 것. 그러면 실무는 우리 학원에서 김상학 평가사님 강의만 들으시는 그리고 거죠? 김성현 평가사님 GS 듣고 GS 듣고 그럼 이제 뭐 자료라든지 문제집도 여기 학원 여기 것만 다른 거는 전혀 안 봤어요? 막판에는 타 학원에 있는 거 그냥 복사집에서 받아다가 풀긴 했는데 왜냐면 실무는 매년 새로운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거 적용하려고 이제 풀긴 했었는데 큰 도움은 사실 안 됐던 것 같아요. 다 비슷할 테니까. 이론 얘기해 주실래요? 이론은 일단 평가사님 수업 기본 이론 강의를 들었고 문풀은 오성범 평가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정리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평가사님 이제 서브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시간적으로 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그게 맞는데 저는 또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내가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 저는 서브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게 좀 그래도 잘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서브는
만들어 놓고 계속 보기 위한 목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서브는 만들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거기서 이것저것 연계된 것들 한 번에 보고 이걸 맞아요, 어떻게 만들어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체계가 생기는. 맞아요. 그래서 그 목적이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시기별로 좀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강의 듣고 있는데 지금 서브 만들겠다. 그거 다시 만들어야 돼. 그죠? 갑자기 다시 만들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서브를 만드는 게 난 이것만 끝까지 보고 계속 돌리고 할 거야. 그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죠. 정리하면서 이제. 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도구가 서브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이론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답안 작성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무조건 그냥 쓰기. 그죠. 그냥 쓰기. 네, 제가 그 대답이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무식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제일 빠르고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죠? 네. 일단 그래야 얼마나 글씨를 빨리 써야 되는지, 맞아요. 얼마나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지, 100점을 다 쓸 수 있는지를 자기가 체득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야 문제 분석 시간하고 쓰는 것들도 이제 왔다 갔다가 할 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실무는 그 계산기 치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무조건 쓰는 연습을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법규도 말씀해 주세요. 법규도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그냥 법규 무조건 법조문 외우기. 저는 법전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법전 무조건 외우고. 그러면 사실 뭐 학설 판례 다 몰라도 그냥 법전 대충 이렇게 발라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버 다 똑같은 게 무조건 거짓말을 잘 치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치, 팩트에 근거한 거짓말.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지어 짜내려면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조문을 알면 지어내서 쓸 수 있거든요. 그치, 거기에 기대면 되니까. 그래서 법규 무조건 조문. 하루에 시리법을 다 같이 공부했어요? 초반에는 거의 실무만 100% 했었고요. 그게 언제까지예요? 12월 정도까지는 계속? 계속 했었고, 그거 이제 끝나고 나서 실무는 아침에만 풀고, 그리고 이제 이론 법규 이제 정리하고 외우고 하는 시간 했었고, 거의 시험 직전에는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실무 이론 법규 다 똑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이 법의 비중이 조금 더 많았죠. 왜냐면 암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쵸. 이 법에 있어서의 암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리법 다 어쨌든 암기라고 생각해요. 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법을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저는 원하는 대답을 계속 해주고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가 먼저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도 한 바퀴 다 돌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이해가 돼요. 그치. 그래서 내가 막 모르는데 필기해놨던 거 나중에 그냥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다 포스트잇으로 했었거든요. 다 떼버려요. 그냥 필요 없어서. 그치. 어쨌든 체화가 됐으니까 이제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가 중요하다. 저는 무조건 암기. 그쵸. 모르면 일단 암기라도 한다. 그냥 외워라.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게 성격 자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수험 생활 중에서 슬럼프가 온 적이 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그게 슬럼프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가 하기 싫은. 그거는 맨날 있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하기 싫은 때가 있었는데 그냥 뭐 저는 술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냥 집 가서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럼 내일 열심히 하자. 그럼 이제 수험 생활 중에 한 가지 정도만 꼽아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매일 나갔어요. 독서실을. 하루도 안 쉬고.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일단 나가서 하고 안 나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를 풀로 쉰 적은 초반에 빼고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에도 그냥 나 어쨌든 공부가 안 돼도 가서 좀 끄적이다가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건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 가는 것. 막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일주일씩 안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와서 그냥 나는 좀 쉬어야겠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이미 일주일이라는 시간 자체를 2년차로 붙는다라는 전제에서 일주일 쉬어버리면 그때 이미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리셋이에요. 일주일 뒤에 오면.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지막으로 수험생들한테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선 혹은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뭐 간략하게 뭐 격려와 당부 뭐 이런 것들요.
제가 옛날에 유퀴즈에서 봤던 건데, 어떤 경찰 수험생분이 나오셔서, 수험이 힘든 이유가 끝이 없는 터널을 달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저희 막 개별 스터디원끼리 이게 열심히만 하면 네. 붙여준다고 네. 하면 그냥 열심히 할 텐데 네. 열심히 한다고 붙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게 최선이지 않나. 하루하루 그냥 쫓기면서 매번 버티면서 하면 언젠가 끝이 옵니다. 이게 상담하면서 네. 근데 맨날 듣는 건데 빨리 합격을 하는 분들은 네. 말씀하셨듯이 그날만 살아요. 맞아요. 네. 그날만 살아. 이게 네. 되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삽질하지 말아야 된다. 막 굉장히 계획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래서 계획을 막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계획만 잡아. 근데 네. 해보셔서 빨리 합격하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계획이. 네. 그냥 오늘 해야 될 거, 네. 조금 더 하면 내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맞아요.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네. 살다 보면 이게 쌓여서 네, 어느 맞아요. 순간 나는 합격권을 넘어가 있는 게 맞아요. 단기 합격의 난 비결인 것 같은데 좋은 말씀 굉장히 원하는 대답만 잘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아니, 어떻게 보면 짜고 했을 정도로 아닙니다. 네, 원하는 대답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네. 합격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취업은 했어요? 아니, 올해? 저 학교가 좀 남아가지고. 다 이렇더라고. 유예. 네. 거의 대부분 한 40명 정도가 유예라 그러더라고요. 200명 중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취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내년에 우리 회사도 좀 써주시고. 그럼 무조건 써요. 하여튼 대답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